네,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연말부터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집 코너죠. 2024 증시 대전망 시리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전체적인 국가별로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좌우할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어울리게, 그에 걸맞게 특집 게스트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참 증시를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오는 게 먼저입니다. 벽도부터 지금 그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뭐 크고 작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무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단기적 조정인지 아니면 좀 길어질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불안감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증시 랠리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파급효과 전 세계적으로 연말 산타 랠리가 크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그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예, 특히나 11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2024년 올해 시작할 것이라고 연준이 이렇게 공식 확인해 줌에 따라서 증시의 그런 훈풍이 일었었는데요. 좀 고점 대비 많이 이제 오른 감이 있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일어나는 것은 뭐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차익 실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그쵸?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금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의사록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FOMC에서 처음으로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고 확인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고 고용 상황도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의 방향은 앞으로 상승 국면에 다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정이 좀 일어난 거고요. 그럼요. 예. 지표상으로 보면 간밤에 발표됐던 뭐 FOMC 의사록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그렇고 뭐 졸트 보고서도 그렇고 제조업 PMI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봐왔던 그런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정한 트리거가 없다면 지난 연말에 강했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장기화되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미국이 가장 궁금한 것은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고 지금 현재 그 금리 인하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금리 인하를 겪는 과정에서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전무님께서는 미국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은요. 작년 12월 말부터 이렇게 지표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고 네. 반면에 금은 많이 올랐어요. 금도 많이 오르고 또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금리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 증시가 올랐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금리가 하락하고 또한 금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기 때문에 침체를 예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은 경기가 조금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논하는 거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는 앞으로 소비가 좀 둔화되고요. 이런 고용도 어느 정도 조금 낮아지면서 경기가 안정화되는 그런 소프트 랜딩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의 MMF 단기 자금이 약 6조 달러 정도 몰려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아직 주식 시장에 다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불스티프닝의 그런 금리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주식의 그런 반등은
한 2, 4분기 정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단기적 조정은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1분기에는 좀 두드려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그런 조심성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유동성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국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는 한 2분기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걸 좀 땡겨오거나 아니면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지금 중국을 많이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한 3, 4년 동안 계속 경기가 안 좋았는데 설마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지겠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중국 경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작년에 사실은 그 중국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가 경착륙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았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세계 구세주가 될 것이다. 소비가 많이 진작이 될 거고 중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소비가 진작이 돼서 세계 경기가 활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반대로 중국 경기가 이제 부동산 위기에 봉착하면서 많이 이제 하락하게 되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성장률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를 밑돌았고요. 작년에는 약 5%에 좀 못 미쳤습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약 10년 동안 중국은 6에서 7%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우리나라 그 수출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내년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증이 많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성장률은 예전과 같이 6, 7%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많은데 일본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본의 그런 마이너스 저성장까지는 이르지는 않고 올해도 약 3%에서 높으면 4.5%, 5%의 이런 4% 이상의 그런 성장률은 달성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성장이 계속되는 한 중국의 수출 물량은 비중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예. 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는 올해도 계속 침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연준의 금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상황이 약 2%가 인하된다면 중국의 부동산 상황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경기와 부동산 상황도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중국이 그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내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섞여야 믹스가 되어야 중국도 경기 반등이 나오고 미국도 연착륙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이 올해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책의 어떤 전환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엔화가 반등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이제 또 국내 증시에는 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연관성은 일본보다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연준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더 많이 연결이 그렇죠. 되고는 있습니다. 예.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까지는 미국 연준에 이렇게 포커스가 됐지만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 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로 단기 금리를 오버나이트 콜이라고 하는 단기 금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것이 과연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인가? 이게 세계 경제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과거에 세계의 자금줄 역할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의 자금이 해외로 이렇게 빌려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예. 예, 이것을 엔캐리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엔캐리 자금이 회귀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면 그럼 자금의 비용이 다 비싸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금을 더 기업들이나 국가 차원에서 더 비싸게 주고 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올해 중에는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0.5%포인트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1%, 0.1%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의 실질금리 또한 10년물 국채의 실질금리 또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적어도 0.5%포인트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일본의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런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회귀 속도가 빨라지기는 당분간은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일본 상황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좀 오랜 기간 마이너스 금리, 지금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본의 그런 금리 상황보다는 결국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7%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간밤에 또 4%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변동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채권 수익률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많은 이제 수익률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뭐냐면 채권과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채권 투자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투자한 채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채권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채권 수익률의 방향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요. 간밤에는 여러 가지 홍해, 걸프에서 여러 가지 후티 반군과의 그런 교전, 이러한 얘기들, 또한 그 일본의 지진 문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때까지 너무 많이 상승폭이 올랐다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잠시 형성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도 잠시 돌파하기도 했는데 네네. 다시 후반에는 3.9%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 수익률은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수익률이 높은데요. 지금은 그 반대가 되고 있죠. 하지만 올해 그 1, 4분기 이내에 이러한 현상은 빨리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빠르게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이렇게 내려가는 소위 불 스티프닝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과 여러 가지 그 위험 자산에도 선호 심리를 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또 두려워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간밤에 4% 찍고 바로 내려왔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9%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조 자체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기조가 올 한 해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간의 조정은 어느 정도 단기적이라고 우리가 정리해도 될 것 같고 지금부터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전략을 간단하게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글로벌 증시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요, 본격적인 상승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가운데 유동성이 받쳐줬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시를 끌어올린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아직까지 기업들의 최상성과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1, 4분기에는 빠르게 증시가 올라가는 모멘텀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 4분기 이후부터는 리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요소들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거든요. 자산의 여러 가지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의 가격들과 주가도 맞춰지는 이러한 리플레이션, 금융의 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2, 4분기 이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모멘텀을 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연말에 그런 강한 랠리를 우리가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강했기 때문에 또 1분기는 어느 정도 조정의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올 한 해의 내러티브를 한 단어로 줄이자면 금리 인하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반영되는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1분기 잠깐 좀 기다려보고요. 2분기부터 또 즐거운 투자 상승세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